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 외딴 시골 다리 위를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달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서윤과 남편 민석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묘하게 얼어 있습니다. 최근 잦아진 민석의 야근과 늦은 귀가로 서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행 제안도 갑작스러워 쉽게 안심할 수 없었죠. 서윤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애써 밀어냅니다. 민석은 핸들을 쥔 손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길은 도로 끝만 향해 있고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차는 시골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계기판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서윤은 안전벨트를 고쳐 매며 그를 바라봅니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러나 감속은 없습니다. 차는 다리 위로 진입하며 한번 크게 튑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보이고 안개의 흐름이 차체를 스칩니다. 그 순간 서윤은 민석의 얼굴에서 낯선 결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눈빛에는 머뭇거림도 고민도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해놓은 선택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차가워 보입니다. 갑자기 핸들이 난간 쪽으로 꺾입니다. 서윤의 몸이 옆으로 쏠립니다. 왜 이래요? 멈춰요! 민석은 그녀의 외침을 듣지 않는 듯 전방만 응시합니다. 브레이크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차는 그대로 난간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짧은 무중력의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결혼식 날에 웃음과 평범했던 집안 풍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어 거센 충격이 몰아치며 모든 풍경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차량은 강둑 아래로 추락해 뒤집힌 채 멈춰섭니다. 서윤의 몸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귓속은 울리고 시야는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숨을 쉬려 해도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차 밖에서 민석이 비틀거리며 빠져나옵니다. 그는 잠시 차량 안을 내려다보지만 서윤 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통화합니다. 통화를 마치자 그는 서둘러 현장을 벗어납니다. 서윤은 홀로 남겨진 채 가쁜 숨을 이어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듭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마지막 본능이 살아있으려 애씁니다.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다리는 다시 고요에 잠깁니다. 서윤의 호흡만이 희미하게 이어진 채 새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갑니다. 사고 현장을 스치던 새벽 공기는 도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남겨진 긁힌 흔적과 부서진 난간, 조각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손전등을 들고 강둑으로 내려갑니다. 안개 사이로 뒤집힌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옆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도윤은 그곳으로 달려가 서윤의 목에 손을 댑니다. 맥박은 아주 약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윤의 몸을 감쌉니다. 그는 쉼없이 호흡을 확보하며 지혈을 시도합니다. 서윤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체온은 급속히 떨어져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나 손끝으로 맥박을 다시 확인하면서 살아있다는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들것에 서윤을 옮깁니다. 차 안은 분주한 의료 장비 소리로 가득합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정맥 주사가 연결됩니다. 도윤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며
수술 준비를 지시합니다.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새벽 도로를 가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서윤을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각종 검사 결과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심각한 저체온 증이 확인됩니다. 의료진은 즉각 수술에 돌입합니다. 도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생존율은 극히 낮은 수치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수술실에는 기계음과 짧은 지시만 오갈 뿐 긴장 속 시간이 흐릅니다. 지혈과 봉합이 반복되고 멈출 듯 위태롭던 심장 박동이 다시 안정됩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은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서윤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 사이 경찰은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 조사를 진행합니다. 차량 추락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고 현장은 신속히 정리됩니다. 민석은 사망자 유가족으로서 신원 확인에 응합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으로 서류에 서명합니다. 언론은 사고 사망 소식을 속보로 내보냅니다. 서윤의 이름은 사망자 명단에 오릅니다. 보험금 절차도 빠르게 시작됩니다. 사회의 기록 속에서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의 가슴만이 조용히 오르내립니다. 도윤은 모니터에 찍힌 미세한 생체 신호를 바라보며 이 숨결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주리라 조용히 믿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서윤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온몸을 감싸는 통증에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천장은 낯설고 귓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만 울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옆에 놓인 의료 장비들과 붕대가 감긴 팔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불안이 밀려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 하자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윤이 병실로 들어와 상태를 살핍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의식 수준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 제 말이 들리십니까? 서윤은 힘겹게 눈을 깜빡입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을 삼키듯 숨을 고른 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공간처럼 아무런 정보도 건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가족, 집, 하루의 모습까지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도윤은 기록지에 기억상실 의심이라는 소견을 남깁니다. 검사 결과 사고 충격에 따른 일시적 기억 장애 가능성이 높게 나옵니다. 병원 행정팀은 신원 확인 절차를 반복하지만 유효한 보호자 연락처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식 서류 조회 결과 그녀의 이름은 이미 사망 처리로 올라 있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분 확인 자체가 막힌 셈입니다. 의료 기록에는 임시 환자 번호만 남습니다.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익숙해야 할 모습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눈, 코, 입이 모두 자신 것임에도 어느 하나 붙잡을 기억이 없습니다.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와 곳곳의 멍 자국만이 과거의 단서를 암시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어떤 이름도 부를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불을 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던 서윤의 머릿속에 단편적인 영상이 스쳐갑니다. 달리는 차, 스치듯 흔들리는 불빛, 그리고 갑자기 기울던 시야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사건의 의미는 끝내 떠오르지 않습니다. 꿈속 장면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집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합니다. 당분간 기억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몸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가 된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증명할 단 하나의 정보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다는 감각만큼은 또렷합니다. 서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본능적인 확신을 붙잡은 채 조용히 회복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서윤은 퇴원 후 병원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정식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기에 도윤의 중재로 임시 거주가 마련된 것입니다. 낮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에 통증이 스며듭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이지만 서윤에게는 처음 맞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처럼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걷기 연습과 균형 훈련이 반복됩니다. 땀에 젖은 채 발을 잡고 몸을 세우다 보면 문득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듯한 기시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손에 잡히기 전에 사라집니다. 치료가 없는 시간에는 병원 봉사활동을 돕습니다. 서류 정리나 배식 보조처럼 단순한 일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임시 환자분이라 부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윤은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밤이 오면 기억의 파편들이 꿈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난간 위를 스치던 헤드라이트 불빛, 귀를 찢던 엔진음, 차창 너머로 번지던 안개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 영상에는 늘 극도의 공포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사고의 잔상이라기엔 감정이 지나치게 생생하다고 느낍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 민석과 하진의 생활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금이 입금되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민석은 수시로 창밖을 살피고 하진은 통화 기록을 거듭 삭제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안과 의심이 짙게 깔립니다. 어느 날 서윤은 병원 로비에 진열된 지역 신문을 접합니다. 복구 중인 시골 다리 사진이 실린 짧은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꿈속의 장소와 완전히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내려놓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동요를 눈치챕니다. 기억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직감합니다.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고 현장 방문을 제안합니다. 직접 보시면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려움은 크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고 꿈속의 다리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도윤의 차는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힘을 줍니다. 도로가 낯설 텐데도 묘한 익숙함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심장은 예고 없는 북소리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차가 시골 다리에 다다르는 순간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움켜쥡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다리 위에 서자마자 현기증에 휘청거립니다. 바람소리와 차량 통과음이 머릿속에서 뒤엉킵니다. 도윤은 몇 걸음 떨어진 채 그녀의 반응을 살핍니다. 난간에 손을 대는 순간 기억이 폭발하듯 밀려듭니다. 새벽의 어둠, 갑자기 틀어지던 핸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민석의 차갑게 굳은 눈빛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집니다. 서윤은 무릎에 힘이 풀려 난간을 붙잡고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던 감각과 이어지는 충격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추락이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현실을 직면한 각성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괜찮으십니까? 잠시 쉬시죠.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숨은 여전히 거칠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합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짧게 말하며 난간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분명해집니다. 서윤은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음으로 몰렸음을 인정합니다. 배신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도 선명해집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 민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제 단서들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의지해서는 진실을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도윤은 사고 기록과 행정보고서, 재검토 계획을 세웁니다. 교통 CCTV, 주변 상점 영상, 블랙박스 자료가 주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는 불법적 접근 대신 공식 절차를 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리 위에서 흔들리던 그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진실을 향해 스스로 걸어나갈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사고의 진실을 마주한 이후 서윤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병원 재활 일정을 유지하며 남는 시간마다 기록 검토에 몰두합니다. 도윤은 차량 사고 처리 절차와 보험 지급 과정을 하나씩 대조해가며 비정상적인 부분을 표시합니다. 서류 곳곳에는 현장 조사 부실과 결함 미확인 처리 같은 수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사고 지점 인근 CCTV 현황을 조사합니다. 대부분 이미 삭제되었거나 보관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지만 한 주유소 서버에서 백업 파일 일부를 복구해냅니다. 영상 속 차량은 다리에 진입하며 감속 징후 없이 그대로 돌진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됩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도윤은 이어 차량 블랙박스 수리 이력을 추적합니다. 사고 이전 기록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메모리 교체 시점도 사고 직전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증거를 제거하려 했음을 뚜렷이 암시합니다.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보며 심리적으로 큰 동요를 겪습니다. 눈앞의 숫자와 그래프는 그녀가 직접 마주했던 공포의 현실을 다시 꺼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느낍니다. 기억은 결국 진실이었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도윤은 이어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합니다. 사고 전후 민석과 특정 여성 번호 사이에 집중된 통화 패턴이 확인됩니다. 통화 시간대는 대부분 사고 직전과 직후에 몰려 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 또한 두 사람 모두 사고 현장과 특정 오피스텔 인근을 반복적으로 오갑니다. 공모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서윤은 자료를 파일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해야 함을 되새깁니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선 자신 역시 사회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직 사망자 상태로 남아있기에 신분 문제도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자료 제출 방식을 논의합니다.
지금 바로 나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윤은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서윤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급함이 분노를 망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에 듭니다. 공포가 아닌 결심이 마음을 단단히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모은 자료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입니다. 서윤은 조용한 병원 상담실에 앉아 서류와 영상 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리 진입 직전에 CCTV 화면, 삭제 흔적이 남은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겹치는 위치 로그가 나란히 놓입니다. 각각은 따로 보면 단서일 뿐이지만 함께 놓이자 명확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민석과 특정 여성 하진의 동선이 사고 전후로 교차하며 하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윤은 확보 자료의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원본 복제와 저장 경로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 분석 기관과 협조를 논의합니다. 그는 서윤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최대한 늦추고 신변 노출을 최소화하려 애씁니다. 서윤은 밤마다 모니터 속 영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반복 재생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차츰 결의로 바뀝니다. 자신이 이제 더는 숨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을 증명할 증인의 위치에 서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익명 고발 형식으로 종합 자료가 수사기관에 접수됩니다. 초기 검토만으로도 중대 범죄 정황이 인정되고 내사가 즉시 게시됩니다. 교통사고 재조사와 계좌 추적, 통신 기록 재분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보험금 지급 흐름은 민석과 하진이 공모했음을 더욱 또렷하게 뒷받침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오피스텔과 차량 정비업체,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신저 대화와 위치 공유 기록이 복구됩니다. 대화 속에는 사고 전 일정 조율과 보험금 처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이 아니라 사전 공모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수사의 그물이 좁혀지자 민석의 모습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는 집중력을 잃고 일상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진과의 통화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서로를 원망하는 메시지가 오갑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서서히 붕괴됩니다. 이른 새벽 경찰 차량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민석의 오피스텔과 하진의 거주지에 체포 인력이 투입됩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됩니다. 언론은 계획적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속보를 쏟아냅니다. 서윤은 TV 화면을 통해 체포 소식을 접합니다. 화면 속 수갑찬 민석의 모습은 낯설 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스산한 해방감과 공허가 동시에 스칩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잃어버린 삶의 조각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긴 싸움의 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며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민석과 하진의 범행은 공식 판결로 확정됩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공모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두 사람은 구속 수감됩니다. 사건 보고서에는 사고 가장 수법과 공모 정황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서윤의 생존 사실 역시 법적 자료에는 정확히 남지만 신변 보호 조치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개를 병원 상담실에서 서류로 전달받으며
담담히 수용합니다. 긴 시간 이어져 온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수사 종결 후 서윤에게는 공식 신분 복구 절차가 안내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망신고 철회, 주민등록 재발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류 위에 적힌 과거의 이름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윤은 그 이름 속에 함께 묻혀 있는 배신과 공포, 죽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반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충분한 숙고, 시간을 권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습니다. 서윤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이후 자신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전의 삶은 배신 속에 멈춰버렸으나 지금의 그녀는 스스로 숨쉬며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느낍니다. 며칠 뒤 서윤은 신분 복구 신청을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대신 보호신분 등록과 새로운 주민번호 발급 절차를 따른다는 서류에 서명합니다. 이름 역시 새롭게 고릅니다. 그것은 도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삶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도윤은 출발날 그녀의 가벼운 여행 가방을 들어줍니다. 두 사람은 강변 산책로를 함께 걷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수면 위에 길게 번집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서윤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네, 제 삶은 이제 제가 정할 겁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할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혼자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법정 기록 속 과거의 이름을 남겨둔 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흔들리고 숨결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생은 이제 그녀의 손안에 있습니다. 서윤은 두 번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